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프라이머 출신 이타쿠입니다. 간지. 네, 주반장입니다. 네, 군시입니다. Z세대의 엑셀러레이터 상디입니다. 뭐죠? 네, 엑셀러레이터를 꿈꾸는 링고입니다. 좋습니다. 자, 진짜 오프닝 짧게 하고 싶은데 프라이머 출신이 뭐예요? 엑셀러레이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해외 엑셀러레이터, 특히 이제 YC, Y 컴비네이터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럴 때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국내에도 되게 좋은 엑셀러레이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하신 것 중 한 분들이 이제 프라이머고, 제가 참 좋은 기회로 한번 그 프라이머의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진짜? 프라이머 출신이라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거 이제까지 왜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고요.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얘기할 때 저희가 다 이게 수긍했잖아요. 그렇구나. 한번 해봤으니까. 본인만 알겠어요. 몰랐던 거예요.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Z세대 엑셀러레이터 상디님. 일단 뭐 엑셀러레이터 뜻이 네. 뭐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어허. 빠르게 성장을 견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와. 제가 방송 초반부터 Z세대 많이 언급해가지고 좀 Z세대라는 용어가 많이 퍼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Z세대의 엑셀러레이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가속화를 만들었다. 정말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청취자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전혀요. 그래요. 전혀 아닌데요? 아니, 뭐, 상디를 통해서 Z세대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기는 아마 아니, 없을 겁니다. 제 그분들은 약간 샤이하기 때문에 안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링고님은 엑셀러레이터도 꿈꾸시나요? 그로스해커랑 연결이 되는데, 어. 뭐, 굳이 따지면 그로스해커는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뭐 성장을 한다면, 엑셀러레이터는 사실 밖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이제 그로스 한다라는 측면에서 엑셀러레이터라는 어떤 뭐 직업 혹은 그런 회사들을 좀 알아보던 시절이 있었고, 뭐 네. 지금도 사실 뭐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쵸.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되게 링고님 특유의 그 날카로움과 맞아요. 그런 걸 분석을 하면서 너네들 BM 이따위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프로 실러러를 만족시키는 어떤 BM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엑셀러레이터의 기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저분을 만족시키면 넌 성공한다. 그렇지.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끝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고님. 한때 같이 만났던 사람이라는 거.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케터, 피고 이타코는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도 모르고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배우려고 했는데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었어요. 회사에 개발자 없어요? 개발자분들 뭐 물어봐도 그냥 C 언어 배우라 그러고 파이썬 배우라 그러는데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관심은 많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데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배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니까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봤는데 어려웠어요. 헛것봤어. 그러니까 마케터가 제대로 한 일도 못하지. 살려주세요. 피고 이타코 씨에게 이 책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IT 지식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봐야 할지 모른다는 점인데요. 개발자분들에게 물어봐도 개발자분들도 뭐부터 알려줘야 할지 매번 난감하시거든요. 단어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 개발자 입장에서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줘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정말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딱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설명해주는 정말 그동안 몰라서 이타코님처럼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적절한 그림 설명, 꼭 알아야 하는 백그라운드 지식이 곁들여져서 학교 쪽집게 선배한테 과외받는 느낌이랄까요? 스타트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업계 입문자와 종사자를 위한 IT 시대 필수 교양서,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가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디가 살짝 얘기했는데 엑셀러레이터. 일단 제가 얘기한 건 엑셀러레이터 그냥 네. 본연의 뜻이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법인 설립 전후 단계의 회사에 대해 몇 천만 원 수준의 종잣돈을 제공하고 특정 기간 기수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영 노하우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그런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기존 VC랑 특히 그다음에 이제 규모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뭐 엔젤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는 약간 좀 그거랑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한 이제 VC에도 영역 포함해서 아까 링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업의 성장, 그러니까 되게 멘토링이라는 맞아요. 이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YC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YC가 처음에 그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당시에 어떤 그런 창업가적인 그런 경험을 해봤던 분들이 그러니까 멘토링을 해주면서 약간 좀 지분 투자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지분 투자지 그냥 초기에 좀 필요한 자금을 좀 이렇게 대주는 특히 YC 같은 경우는 그 자금 규모가 그냥 딱 그 팀이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자금을 이렇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일반적인 VC와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뭐 훈련, 그러니까 트레이닝 해주는 것들도 교육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하신 VC랑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는데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은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만 쓰는 말이죠. 대부분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없잖아요. 옛날에는 인큐베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 중기부에서는 창업 기획자라고 따로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어로 이렇게 네. 근데 바꿔서. 약간 또 인큐베이터랑은 조금 다른 게 인큐베이터는 진짜 약간 인큐베이팅 하듯이 예를 들면 뭐 사무실 제공하든지 진짜 간단한 그런 지원 측면에 강했다 하면은 엑셀러레이터는 아까 말했던 뭐 경영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확장성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인큐베이팅은 약간 하드웨어를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약간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어떤 알맹이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엑셀러레이터는 잠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 중에 아직 엑셀러레이터가 없어서 딱히 이렇게 하면 엑셀러레이터 될 수 있다 말은 할 수 없긴 하지만 네. 약간 VC적인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VC 하다가 엑셀러레이터로 넘어오시는 경우도 좀 본 것 같고 아니면은 창업 경험 있으신 분들이 약간 엑셀러레이터 본 그 어떤 조직이나 그런 맞아요. 기업이라고 일단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약간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근데 거의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CEO들로 거의 파트너가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분들 입장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계 어느 정도인지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셨던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섭외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약간 엑셀러레이터랑 VC랑 좀 결이 다른 게 VC는 약간 금융 쪽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포커팅 돼 있고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투자자, 뭐 LP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포인이 돼 있다 하면은 약간 이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의 포커싱이 더 돼 있는 거죠. 그들의 성장이 중요한 거고 이쪽 당연히 성장이 중요한데 근본적인 그 그쵸. VC의 본질은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고 맞아요.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수하는 걸로 돈을 벌어주는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오늘 그 사이에 엔젤이 또 있죠. 맞아요. 엔젤도 네, 있죠. 엔젤 투자가 약간 엑셀러레이터와 VC 사이로 또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엔젤 투자는 그러면은 조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거 뭐 엔젤 그다음 프리 A, B, C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VC들은 방금 이제 상디가 설명해준 대로 그런 어떤 돈으로 돈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걸 이제 주로 이제 VC들이 하는데 투자. 좀 이제 작아지면 규모가 작아지면 이제 그걸 엔젤 투자라고 하거든요. 개인 네. 투자. 네. 뭐 개인 투자일 수도 있고 엔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 그렇죠. 벤처 캐피털이 네, 따로 있어서 네. 따로 있는데 또 엑셀러레이터만큼 엄청 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돈을 지원을 해서 이제 빨리 성장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조금 그래도 엔젤까지는 좀 창업자 혹은 창업가 출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투자 이후에도 그런 케어 같은 거를 맞아요. 해주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근데 뭐 딱 완전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엑셀러레이터. 근데 이것도 전문 엔젤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엔젤 매칭 펀드라는 것도 따로 있어서 전문 엔젤로 등록된 사람이 투자하면은 뭐 곱하기 2배수, 뭐 1.5배수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 영역이 따로 있죠. 네. 이게 딱 이렇게 뭐 칼같이 나눌 수 있지는 않고 이게 교집합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돈을
우리가 자금 유치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스타트업들의 초기에 네.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멘토링이 조금 더 강력하게 되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좀 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수익화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VC 혹은 이제 엔젤은 그 중간에서 창업자 경험이 있으시니 그리고 돈을 넣었으면 얘네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꼰대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감나라 배나라. 그러니까 멘토링을 어느 정도 해주실 수도 네, 있다. 네, 왜냐하면 네. 초기 창업자분들에게 붙는 모르는 거기 게 더 때문에. 많은 맞아요. 상태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엑셀러레이터, 엔젤 전문 투자자, 뭐 VC 이런 용어에 대해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 방송을 대학생분들이나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입문자분들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대적될 만한 게? 출신분께서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사과 내가 샤라웃 해주시죠.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민망하네. 내가 말을 해놓고. 안 돼. 이미 뱉어가지고 네, 네. 저희 또 다 물고 늘어지는 거 우리보다 아시잖아요. 무조건 잘 알아야 돼. 무조건. 편집을 내가 해야겠다. 자, 네, 이제 프라이머가 가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가장 유명한 이유 중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 엑셀러레이터로 일단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셨고요. 네. 지금이 배치 1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약간 1년에 한 2번 정도 배치를 모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는 이게 기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우리나라 대기업도 공채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1년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여러 스타트업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한 기수 내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결론은 이제 이 기수가 끝나는 가장 첫 번째 그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데모데이예요. 그렇죠. 네, 데모데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많은 어떤 기업 관계자분들, 뭐 정부 본부분들 계시고 그래. 그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칭하는. 근데 이거는 YC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YC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의 그 큰 틀을 네네. 벗어나진 않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일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여기 출신 분들, 그 스타트업들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모데이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간단하게 답변? 일단 프라이머는 이제 엔터십이라고 해가지고 엔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엔터십이요? 네, 엔터십으로 됐고 이거는 이제 기업가를 의미하는 엔터프레너십이랑 그다음에 인턴십을 합성어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창업가의 인턴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YC에서 배포했었던 그 영상 자료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체 자료들 같은 경우는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온라인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일련의 그 비즈니스 캔버스라던가 약간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많이 알려주세요. 자체 영상이 맞나요? YC 영상이 더 맞나요? YC 영상이 좀 많았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만큼 YC 영상이 좀 좋아서. 선진화 문화니, 선진된 문화니까. 지금은 좀 네. 바뀌어질 수도 있죠. 아, 지금은 좀 더 이제 그쵸, 바뀌어질 그쵸. 수 있는데, 약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1차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1차 교육 과정을 하는 중에, 이제 그 멘토분들 혹은 여기 매니저 파트너분들이랑 그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 좋다. 네 뭐 건돌균 대표님이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계시니까 건돌균 대표님 그다음에 또 파트너로 계신 분 중에 이제 전 네이버의 김상원 대표님 그다음에 뭐 스트롱벤처스의 백이용 대표님 뭐 이제 그 등등 되게 많으셔서 이분들과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미팅을 통해서 뭐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뭐 비전 그다음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 나름의 상담도 받지만 그러니까 면접도 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가치 있는 친구들인가를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서 한번 걸러져요. 그래서 거기서 선발이 돼야지 사실 그 기수에 정확하게 선발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2차 교육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멘토링이 직접 붙고 그러니까 파트너 한 분이 이렇게 저와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수분들을 모아서 2박 3일 그 합숙을 시켜요. 그래서 합숙을 하면서 그 기본적인 뭐 당시에 진짜 지금은 왜 그걸 어려워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뭐 방법들 뭐 그다음에 뭐 펀드레이징 받는 방법들 여러 가지 그로스 해킹 사례들 그다음에 뭐 UTM 태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 이렇게 클릭할 때 그거 꼬리표를 붙이는 방법 그 기법이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 기법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강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같은 기수에 그러면
10팀 정도, 12팀 정도 모이니까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친해지고 네트워킹도 술도 하고. 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술을 소맥도 말고. 네, 뭐지 그렇게 해야죠. 좋네요. 그럼 그때가 몇 년도 때였어요? 한 3년,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사실 정확하게 안 나서.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기수가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는 거죠. 멘토링도 받고, 그 다음에 데모데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에 맞춰서 데모데이를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나의 서비스라든가 그쵸. 제품과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개발을 하죠. 어. 개발을 엄청 고도화를 해서 데모데이에 쫙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끝나지만, 이제 프라이머도 그렇고, 사실 뭐, YC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엑셀러레이터에도 그렇지만, 이제 커뮤니티를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기업분들과 항상 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거나, 네네.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뭐, 그, 교육을 한 번씩 또 후반기 교육 같은 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경험자 얘기라서 또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 말씀드린 되게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어서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겸손한 타코랑 어울리지 않아요. 나 왜 이렇게 오늘 민망하지? 되게 낯간지럽다, 오늘. 그냥 되게. 평소대로 네, 네,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또, 왜냐면 이게, 어쨌든,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되네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 초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러네요. 배울 수도 있고, 선배 스타트업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YC 때랑 마찬가지로 약간 국내에서도 프라이머라는 그 딱지 배지를 그럼요. 다는 게 또 그 이후에 일련의 행위에서는 좀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프라이머 투자 받았다, 뭐 프라이머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어쩌면 뭐 기사라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더욱더 그러지 않으실까? 근데 YC 같은 경우는 공동 창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는 어때요? 그거까지는 뭐 어떤 부분을 선호하시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지만 제 기억에 맞다면 일단은 무조건 공동 창업자들이 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 기수 때는 한 분 1인 창업은 제 기억으로는 한 팀인가 두 팀인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공동 창업자. 그다음에 팀이 어느 정도 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엑셀러레이터도 약간 상향 평준화가 돼야,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에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느끼는 게 네네. 요즘은 웬만한 지표를 만들고 웬만큼 프로덕트가 제품이 있고 그냥 웬만큼 팀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이렇게 선정이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해요. 그럼 팀 이전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까 뭐 합숙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 공동 창업자까지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C레벨들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C레벨.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은 일단은 인원수 제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게 프라이머에서 다는 아니지만 인당 얼마를 받기는 하시지만 거의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C레벨 분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CEO는 무조건 참석, CMO 무조건 참석, CTO 웬만하면 참석.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의 C레벨이 없다고 하면은 뭐 팀원이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C레벨들은 일단 2명, 3명은 무조건 참석이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두세 명. 네, 2-3명 정도. 그러니까 10팀 정도 있으니까 30분, 40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이 합숙 그 밖에 펜션 같은 데 갔던 기억이 나요. 되게 그 경기도 어디에 펜션 같은 데. 근데 제가 그때 좀 힘들었던 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제가 커피를 아침에 마셔야지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와, TMI다. 아니, 그게, 내가. 그건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청취자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펜션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위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저는 당연히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주시더라고요. 그럼 술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몰래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캡슐 커피 정도는 준비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커피가 없어서 둘째 날 너무 힘들어했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또 깨알 같은 팁들을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합숙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좀 챙겨가는 게 도움이 될 중요하죠. 것이다. 컨디션 최상을 네, 그럼요. 와, 2박 3일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2박 3일이고 되게 빡세요. 제 기억에 밤 늦게까지 교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뭐 좀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하고 구보도 뛰어요? 그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등산로가 있어서 제가 네, 왜냐면 YC에서는 운동하는 것도 권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또 해야지. 그렇게까지 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 말로 구보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중요하죠. 갑자기 웃음 포인트가 산책은 됐어요. 몇 분이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진 않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프라이머 출신 타코님 모시고 인터뷰 하는데 그런 거면 출연료를 달라고. 아유, 좀 저희 열악한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 자,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그 교육에서요? 합숙, 멘토링에서요? 그냥 엑셀러레이터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아쉬운 점은 지금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거 커피밖에 보니까 없고, 일단은. 커피를 무조건 챙겨 가시라. 그런 거고 이제 그 당시엔 진짜 너무 모르는 게 진짜 많았던 시절이라 그냥 하나하나 그냥 알아가는 거 그냥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었다는 게 그냥 좋았었던 것 같고 멘토링도 되게 그냥 진심으로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견도균 대표님이 그 강남에서 사용하시는 오피스텔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구나. 펌프도 주고. 네, 펌프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근데 저희 팀은 아니었는데 다른 팀 분들 중에서는 멘토분들과의 케미가 좀 안 맞아서 그걸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하다. 그치? 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멘토분들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 팀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람 간의 그럼요. 만남이니까. 그렇기 결국.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해주세요. 저희가 선택권은 거의 뭔가 그런 거고. 설정 기준이 있겠죠. 네, 설정 기준.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멘토분들의 강점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리고 대부분 VC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백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스트롱 벤처스라는 VC를 따로 하고 그쵸.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아쉬웠었던 거는 이제 딱히 생각은 안 나고, 근데 항상 좀 이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지분이에요. 그쵸. 그쵸. 이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프라이머는 한 가지 맞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YC도 마찬가지고 네. 프라이머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지분율을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프라이머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프라이머는 기업 가치를 5억으로 산정을 하고 거기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시드 투자로 일단 잡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지분의 9%에서 10% 정도 가져가는 걸로 일단 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바뀌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한도 YC랑 내에서는. 똑같네요. 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스타트업들마다 스테이지가 다 다르고 기업 가치가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업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5억 더 된다. 근데 10억, 20억 된다. 그러면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안 맞으면.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소위 말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네. 못 하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실제로 권덕윤 대표님도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표준 텀이라고 해서 텀이라는 게 이제 계약 조건인데 이제 그게 너무 작다고 밸류를 높여달라는 팀도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의 멘토링과 지원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5억이라는 기업 가치가 한번 매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프라이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데와 투자 얘기가 동시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프라이머와 어떤 투자 계획을 해서 5억 밸류를 받아놓고 일주일 뒤에 우리한테는 15억 밸류라고 하는 게 그럼 너는 일주일 안에 15억 가치가 되는 기업이 되느냐라는 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적인 요소도 있어요. 애매하네요. 네, 되게 애매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애매하게 뭐 코에 검은 거리 귀에 검은 게 이렇게 만들어놔야 다양한 스타트업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이 룸이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이거는 프라이머든 뭐 YC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책인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이게 그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럼 모든 스타트업 기수에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최소 한 기수에 한 10여 개 스타트업에 선정이 있는데 그걸 다 밸류를 따로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도 그렇죠. 너무 다르고. 네, 상황도 다 다르고 그리고 대부분 극초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살짝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도기훈 대표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권도기훈 대표님 이 프라이머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이신데 권도규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분이 사실 그 닷컴 열풍 때의 맞아요. 어떤 그 이니시스. 창업가. 원래 이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니시스를 만들었는데 이니시스가 따로 법인 분리했고 이 이니시스를 KG 그룹
그룹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은 KG 이니시스가 돼 있죠. 어허. 그럼 이제 그렇게 97년, 98년 정도에 이니텍, 이니시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연쇄 창업해서 코스닥에 올리신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 모바일 결제가 아마 처음으로 됐을걸요. 우리나라 한동안 모바일 결제가 안 될 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니시스에서 시도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정말 그러면 약간 굉장히 최초 이런 타이틀을 기술력도 있고 네. 또 시장 전자결제 분야에서 거의 1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익숙한 사실 이건 B2B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익숙한다는 거는 엄청 저희가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후 한 2008년 정도에 두 회사를 매각하셔서 1,000억대 정도의 자산가가 되셨는데 그 돈으로 지금 프라이머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배 창업가를 양성하시는 길로 들어오셔서 프라이머를 이제 하셨죠. 권동균 대표님이 강남 어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계신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나중에 저희 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나 또는 공개 방송에서 또 뭐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가 투자한 회사들을 좀 얘기하다 보면 좀 그런 아이덴티티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두 개 정도씩 얘기를 해볼게요. 각자 우리. 일단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스타일쉐어, 유명하죠. 스타일쉐어도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 저희가 전에 블랭크 코퍼레이션 할 때 남대강 대표님이 기존했던 몬캐스트 라는 회사도 투자를 했고 다음 저희가 숨고 숨고도. 숨고랑 크몽 얘기할 때 그 숨고도 했었고 숨고가 그 YC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그쵸? 이 엑셀러레이터 전문이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크라운, 다 거치셨네. 저 삼관왕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3관. 네, 좀 지분 많이 나가셨겠네. 어쨌든 여기저기 떼주시고. 그다음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그다음 뭐 세탁특공대, 뭐 호갱노노 등등 저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맞습니다. 꽤 지금도 잘 나가는 회사들에 많이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그쵸. 그 스타일쉐어 이제 윤재행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좀 학생 시절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에 권동현 대표님을 뵙고 권동현 대표님이 그 윤재행 대표님을 갖고 있던 그 에너지랑 그 초롱초롱함에 약간 그러니까. 좀 되게 이 친구가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되게 멘토링도 잘해주시고 그랬다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그쵸. 권동현 대표님은 실제로 뭐 교육이라든가 강의를 했을 때 여러 스타트업 사례를 드시지만 스타일쉐어도 항상 꼭 들어가는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 강연에 윤재영 대표가 한번 들었다가 마치고 질문하는 맞아요. 시간에 마음에 들어서 한번 프라이머에 지원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윤자영 대표가 권동균 대표한테 뭐 저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제 권동균 대표가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윤자영 대표님한테 나중에 우리 프라이머 하니까 이런 거 해봐라 해서 일기 스타트업이라고 낸 것이 유명하죠. 근데 제가 또 살짝 좀 얹히자면 사실 당시에 권동희 대표님도 나름 영업 아닌 영업을 뛰셔야 되는 게 엑셀러레이터 그 1기 때시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맞네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쵸. 1기, 2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스타트업이나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프라이머의 초기 투자를 받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어딘가요? 많아요. 유명한데 프라이머 출신인 게 되게 맞아요. 많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알았는데 네. 그 집토스 저희도 맞아요. 한번 언급한 집토스도 프라이머에 받았고 이벤터스나 프레시코드 맞아요. 와. 네, 이벤터스 또 있죠. 프레시. 집토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저의 집토스 눈에 확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얘기하셔. 집토스 왜 좋아하세요? 소비자 지분 받으셨어요?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소비자로서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자기 집 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집토스는 집주인한테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저 서반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는 일일이 거기서 한 명씩 한 명씩 확인 매물만 올라와서 물량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쉽죠. 나름 장점이라면 허위 매물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쵸. 네. 집소스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일리얼 트립도 마일리얼 트립도 사실 국내에서 그 관광 쪽으로 굉장히 잘했었던 스타트업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사실 그때 아마 마일리얼 트립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셔가지고 지금은 가상 여행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셔서도 이렇게 그런 거를 테스트해보고 계시고 여기도 되게 빠르세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마일리얼 트립을 항상 빨라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그 액티비티 하는 거를 처음에 주력을 하시다가 이제 그 스카이스캐너처럼 이제 항공권도 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톰도 나가서 지금은 스카이스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공권도 네네. 하시고 해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 팀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미소도 있네요. 맞아요. 미소도 미소도 YC 출신의 맞아요. 맞습니다. 크라운이 많으시네. 중독되는 건가? 그러니까. 교육받고 이런 어떤. 왜냐면 미국에선 미국 네트워크, 한국 한국 네트워크. 네트워크. 약간 아니, 양쪽을 다 아우르는. 아니면 그 바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 YC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프라이머에서도 선정되실 수도 있고 또 그러네. 반대일 수도 있고. 강의 다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요. 전 바로 지금 히트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거는 프라이머가 직접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이커스 아시죠? 딩고 쪽 하고 있는 메이커스 그쪽에서도 네. 저는 메이커스 창업자 우상범 대표님이 권덕윤 대표님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서 엔젤 투자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 실제로 이제 프라이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 권동인 대표님 아니면 다른 파트너분들이 약간 사재로 엔젤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괜찮다고 하면은 기수 뭐 이런 게 좀 지났거나 좀 그랬었어도 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간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세탁특공대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 세탁특공대도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데스밸리가 막 맞아요. 오기도 하고, 그 자금이 떨어져가지고 막 정말 괴로워할 때 SOS를 권동윤 대표님한테 쳐서 좀 더 투자도 받았다는 그런. 멘토링도 많이 받고, 네. 권동인 대표님도 세탁특공대 사례 진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로스 해킹과 린 스타트업의 표본이다라고 하시면서. 코드 스테이츠가 아마 좀 최근일 텐데 네. 맞아요. 여기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신가요? 여기가 그 요새 사실 코딩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뭐 온라인으로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있고 뭐로도 있는데 일단 부트캠프를 통해서 이제 코딩을 가르쳐 준다가 있고 또 최근에 그 저희 학생 독립 만세 할 때 네. 얘기했었던 그 네. 네, 그걸 코드 스테이츠가 하고 있어서 신기했는데 되게 여기도 소셜적인 프라이머. 일을 네.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왜 B2B 쪽에 모두의 사인하고 자비스도 여기에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다른 스타트업이 잘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맞아요. 자비스는 회계 맞아요. 처리하는 쪽인데, 네, 그건 그래서 신기한 제가 기억에 맞다면 아마 프라이머 그 출신이거나 거기 계시면 자비스랑 모두에 쌓인 그 서비스 혜택을 좀 주고 그러세요. 할인. 할인이라던가 뭐 약간 여러 가지 특혜 혜택을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모듈 사인 최근에 다니시는 분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게 좋아요. 왜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내부적으로 스타트업이 뜨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대요. 이 모듈 사인 통해서 계약 건수가 이제 막 늘어나면 이 회사 그래. 잘 되고 우와, 있네라는 너무 게 좋은 지표다. 확 와닿는 거죠. 또 어디 뭐 얘기하시는데 그거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동향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들이 계약서를 보진 않죠. 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보진 못하겠죠. 근데 보면 안 건수는 되죠. 어쨌든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유출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니, 이제 보는 것도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뭐. 안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말한 대로 그런 그게 이제 뭐 지표가 나오는 건수 거죠. 나오니까. 나오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프라이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진짜 뭘 하는 곳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게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사제 펀드라는 것은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들 중에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데 네. 이제 프라이머가 이제 운영을 10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니즈가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계아 대표님이라고 여기 파트너로 계신 분은 아예 실리콘밸리에 계세요. 이계아 대표님 경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라든가 해외 진출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다라는 걸 느끼시고 그래서 프라이머 사제 펀드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펀드를 만드셔서 네. 여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도움 주고 아니면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이 국내로 들어올 때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딜이나 뭐 투자를 하시는 약간 그런 펀드를 또 다 만드신 거예요. 따로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권덕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프라이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 이외에 좀 더 괄목할 만한 곳들 어디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마 뭐 제일 비교되는 곳이 이제 스파크랩스? 그렇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우수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사 연합인 GAN, 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네트워크의
회원사고 와우. 그래서 그런지 약간 국제 표준을 맞아요. 따라서 이제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그 저희가 프라이머에서 뭐 5억에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죠? 거의 비슷한데 대신 기업 가치를 한 9억 원 정도로 쳐주고 이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 스파크랩스에 지원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죠. 뭐 지분이 희석되는 포인트를 네,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지원금은 똑같고 맞아요. 뭐 프로그램도 비슷하다는 전제하에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스파크랩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대신 이제 사무실 지원 여기 아마 마루 180이라고 맞아요. 역삼동 맞습니다. 역삼역에서 좀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마루 180이 아마 스파크랩스 거여서 맞아요. 여기에 이제 무료 사무실 쓸 수 있고 그다음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좀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뭐 프라이머처럼 아예 뭐 합숙을 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그 멘토링은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멘토링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마루 180은 아산 나눔 재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스파크랩스는 스파크 플러스를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와우. 근데 이게 왜 마루 180을 이렇게 지원하는지. 거기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 아니, 근데 오래전부터 약간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서 마루 180의 2층을 거의 스파크랩스가 다 쓰시더라고요. 그 두 팀, 또 다른 팀도 있지만 두 팀이 같이 팁스 프로그램도 들어갔다. 맞아요. 스파크랩스하고 tips하고 마루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있잖아요. 팁스. 맞아요. 팁스, 팁스타운 강남, 여러 가지요. 여러 군데 강남. 중에 팁스 오피스 중 한 군데가 그 근처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파크랩스는 뭐 스파크 플러스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2012년부터 했다는 거는 또 프라이머랑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 어떤 스타트업 업계를 같이 이끌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또 유명한 졸업생 분들 계시거든요. 어느 분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뭐 확실히 이제 국제 표준이다 보니까 네. 좀 빠르게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시도하는 그러네요. 뭐 회사들 혹은 해외와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일단 뭐 원티드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빠르게 일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네네. 진출. 네. 그리고 또 조교쌤 중에 미니박스가 있는데 여긴 사실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맞아요. 이제 아예 뭐 K뷰티 쪽으로 사업을 지금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또 있고요. 미니박스는 또 YC 출신이기도 여기가 하고. 그러네요. 그다음 뭐 튜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언어 교육. 네 언어 교육 네. 그리고 튜터링 엑시트 하지 않았어요? 딴 데 맞아요. 마켓 디자이너스 마켓 네, 디자이너스. 마켓 디자이너스에서 그럼 이제- 엑시를 제대로 하신 거고. 네. 그다음 뭐 망고 플레인트 그다음 발란이라고 이제 명품 쪽 회사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 멘토링이 조금 결이 근데 좀 다르시더라고요. 저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보니까 약간 네네. 좀 그 속된 말로 좀 해외물 먹으실 분들 YC랑 좀 가깝다. 약간 좀 해외에 계신 분들 멘토링 좀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전 스파크랩스 데모데이도 가봤거든요. 와우. 근데 뭐 오할 게 아니라 투자자로 아닙니다. 가셨나요? 그냥 견학차 약간 진짜 소풍 견학생? 가듯이 견학생으로 갔던 거고 관심이 많네요. 네. 행동하는 어떤 젊은이에요. 국회 견학 가듯이. 네. 자, 아무튼 그런데 네. 결이 좀 달라요. 그 어떡해요? 프라이머의 데모데이의 어떤 톤앤 매너와 스파크랩스의 그 데모데이 톤앤 매너는 정말 저는 다르다고 느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머가 이제 국내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하면은 약간 스파크랩스는 진짜 약간 해외물 먹은 약간 그런 검은 머리 외국인 느낌이 좀 나는 게 좀 있어서 이타코 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BM 자체를.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래서 스파크랩스의 데모데이는 그 코엑스에서 하고요. 네. 코엑스에 그 대관을 해요. 그 하나의 그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를. 아. 그리고 되게 화려하게 합니다. 그 무슨 음악방송 그 LED 쓰듯이 약간 그렇게 LED도 좀 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파크랩스는 멘토링 기간 동안 그 데모데이 발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었어요. 약간 쇼케이스처럼 네, 맞아요. YC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특히 대표들이 많이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대표들이 좀 제대로 잘 발표를 하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하게 보이게 하고 약간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육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면 사실 프라이머는 뭐 데모데이 준비를 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프라이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회는 그 강남에 있는 국기원을
대관을 해서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건물이 좀 아무래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예전 그 강당 감성이고 태권도 감성. 네, 그러니까 강당 감성이면데 스파크랩스는 코엑스를 빌려서 아예 거기를 그냥 그 정말 우리가 뭐 해외 어떤 그런 행사들을 보면은 하는 것 같은 테크크런치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결이 확실히 좀 다르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뭐 사실 최근에 화제된 거는 이제 박찬호 맞습니다. 야구 선수가 맞아요. K유니콘 홍보대사 우리 박찬호 선수가 벤처 파트너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좀 더 유명해지기는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찬호 선수 얘기하니까 해외물 먹었다 이렇게 좀 느낌이 나는데요. 맞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돼. 두 번째 첫거분의 어떤. 그러니까 박찬호가 이제 그런 벤처에 관심이 많았다. 근데 아마 이 스파크랩스의 누군가 분이랑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짬짬이? 자, 그런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히 프라이머랑 스파크랩스랑 결이 진짜 달라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파크랩스는 첫 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이제 외국에 나가는 또는 외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맞아요. 염두를 다 하시는. 항상 염두를 하고 VC 분들 그 데모데이 오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외국 VC 분들도 몇 번 섞여 있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그 간 있잖아요. 아까 링고님 말씀하신 글로벌 엑셀러레이트 네트워크. 네.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뭐죠? 자기가 이렇게 해외 네트워크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는 해외 파트너들이나 해외 투자자 맞아요. 연결이 다른 데보다는 약간 강점이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 가는 약간 저거 들으면서 그 대한항공이 스카이팀이죠. 약간 네. 그런 것처럼 외항사들이랑 약간 팀 먹은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서 우리 정립해줘 이런 건가요? 이번에 지분 투자 이렇게 했으니까 포인트 적립해준다고. 근데 뭐 이렇게 다양한 엑셀러레이터의 그 성격이 있는 건 좋네요. 그렇죠. 네, 우리 네. 스타트업 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아니면 자신의 BM에 맞춰서 또 지원을 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시업 엔젤스도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럼요. 엑셀러레이터인데 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업 엔젤스는 그 다음 창업자 중에 한 명으로 좀 유명한 이태경 대표님이 이제 계신 회사고요. 그 프라이머에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죠. 프라이머에서 원래 파트너로 계시다가 네네. 이제 약간 싸제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커지다 보니까 이걸 그냥 차라리 회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메시업 엔젤스라고 만들었고 자, 그 여기 엔젤스라고 붙은 게 좀 중요해요. 저희가 그러네요? 아까 초기에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랑 엔젤스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여기도 이제 메시업 엔젤스인 만큼 뭔가 이렇게 배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냥 시드 투자 하듯이 그냥 투자를 하고 이 친구들이 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짧게 한다기보다 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사실 기수제는 안 생기죠. 기수제는 안 생기지만 수시로 하다 보니까. 네, 수시로 하지만 그냥 뭐 약간 암묵적으로 같은 해에 이제 그 투자한 회사들을 같은 기수로 이제 좀 묶어서 그냥 연도 단위로 이제 18년도에 투자 받은 회사들, 뭐 19년도에 투자 받은 회사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좀 그렇게 이제 주로. 약간 네트워킹을 해주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럼 이런 그 투자 받은 회사들끼리 기수 따질 때 뭐 빠른 이런 거는 따로 안 따지겠어. 나 1월이야. 너 12월이야? 야, 내가 지금 다르지. 야, 내가 19기랑 지금 맘먹고 형 지금 친구하고 있는데 나 빠른이라서. 어차피 그 시험은 이거 진짜 한국적인 마인드다. 나 빠른 19기. 이런 네트워킹에서는 현재 가치가 짱입니다. 그럼요. 뭐 몇 년, 진짜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도 약간 성장이 더디면 좀 이렇게 이제 참석 좀 대표님들이 안 하고, 참석 안 약간 하고. 좀 쭈삣쭈삣하게 되고 최근에 받았지만 어제 폭풍 성장하고 있으면 이제 어깨 피고 거기로 이제 모이죠 사람들이. 그럼요. 아이 뭐 어떻게 팀은 어떻게 꾸렸냐. 뭐. 맞아요. 동창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배여도 잘 못 나가면 왔어? 그리고 잘 나가면은 오셨어요? 네. 그래? 아유, 야, 너 우리- 요즘에 잘 나가더라. 박 후배 잘 나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똑같지. 사람 사는 게 뭐 다른가. 저한테 맨날 연기학원 다니려고 하지만 전 잘하잖아요. 나는 연기 그럼 잘하잖아요. 엉망이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독특한 게 네. 다른 엑셀러레이터들은 상계를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이 1년, 최대 3년 동안 밀착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 보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스타트업도 그렇다고 해서 3개월이 끝난다고 해서 이걸 뭐 서로 놓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뭐 멘토랑 매치가 되셨던 분들이랑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프라이머나 스파크랩스도 보면은 그 파트너분들이 갖고 있는 그 VC랑 후속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겠죠. 워낙 자주 미팅도 하고 성장 지표를 같이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VC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계속 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 정말 투자가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우위에 있는 투자 위치. 왜냐면 좋은 스타트업들은 VC 경쟁이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약간 서로 상부상조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간다. 1년이든 3년이든 계속 이어져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프라이머나 다른 여타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짧게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짧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보완 사항들을 넣어서 좀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데모데이라는 행사 때문에 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투자한 회사들이 재밌는 데가 많아요. 뭐죠? 일단은 운칠기삼이라고 아시는 네. 운세 전문 운세 서비스로 사주 타로 등을 봐주는 그런 이게 좀 서비스 하는 곳. 많은 얘기가 있어요. 소소하게. 그 여기랑 현금? 그다음 이제 달봉이 치킨. 그건 모르겠어요. 약간 치킨 프랜차이즈점인데 치킨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배달 외식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라고 하고요. 달봉이. 사실 그래서 좀 말이 많았던 게 이 달봉이 치킨이랑 그의 알디프라고 이제 네네. 차 브랜드 회사도 했는데 사실 요런 되게 약간 소비재 맞아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뭐 스타트업일까라는 뭐 의구심도 약간 들 수는 있는데 뭐 엔젤이니까. 네, 잘 성장하면 되죠. 내가 내 돈 투자하겠다는. 네네네. 그리고 또 랩도쿠라고 미디어 커머스 하는 회사. 그다음 최근에 좀 뜨고 있는 젠페이스 하고 있는 작당 모의 여기도 투자를 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네, 분들이. 섹터를 가리지 않고 그 앞에 거 뭔가 들어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 메시 어벤져스는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VC 분들도 자기 특화 분야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VC를 심사한 심사역 분들이 자기가 조금 더 지식이 있거나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더 그런 게 심리가 그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 스타트업이 되는 VC가 되는 거고. 뭐 말 그대로 매시업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약간 달봉이 치킨은 매시업 하는 거라고 해요. 치킨이 맛있어. 그때 투자할 때 한창. 치킨의 조예가 깊으셔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그때 한창 투자하시는 그 시점에 네네. 별에서 온 그대가 대박이 나가지고 치킨이 뭔가 뜰 것 같다. 컨텐츠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하실 그쵸, 겁니다. 그쵸.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유명하신 인싸 아니신가요? 이태경 대표님. 인싸시죠. 어떤 측면에 인싸입니까? 아니, 뭐 아시는 분이 워낙에도 많고. 방을 하셨던 분이라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좋으세요. 저 사석에서 뵌 적 있는데 뭐 인상도 좋으시고 뭐 말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네,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말투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았어요. 아예. 태경이 형 뭐 그때 전화 안 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매시업 엔젤스는 뭐 리멤버 맞아요. 우리 너무 잘 쓰고 있는 사랑합니다, 리멤버. 뭐 그다음에 마이리얼 트립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했나 봐요. 그리고 뭐 네, 초기 회사들은 근데 아마 프라이머 시절 걸로 이제 같이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돼 하시나 있는 보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오늘의 집, 브리치 템핑 뭐 이렇게 뭐 60여 개 기업을 투자했다는 정도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다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사실은 우리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소셜 벤처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에 좀 특화된 엑셀러레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소풍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소풍이요. 그 여기가 다른 엑셀레이터 비슷해요. 그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 12주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 뒤에 3개월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네. 투자 금액이 좀 달라요. 최소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까지 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종류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독특한 게 작년까지는 상하반기 배치를 돌렸거든요. 배치 돌렸다는 표현이 맞나요? 네, 하는데 맞아요. 딱 그런 표현이에요. 올해부터는 매월 뽑아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7월은 중점 선발 분야가 있던데 매월마다 중점 분야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월간 소풍인 건가? 그걸 노리긴 했어요. 월간 소풍은 진짜 월간 소풍인데요. 네, 맞아요. 리포터 역시 난 역시 대단한 것 같아. 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의외로 소셜 벤처 쪽이라도 의외로 굉장히 이름 많이 맞아요. 들어본 업체들 되게 뭐가 많아요. 있을까요?
소카가 가장 크지 않나요? 아, 소카. 소카는 뭐. 네. 소카 이제 초반에는 어쨌건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네,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카 이번에 현대카드랑 뭐 콜라보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엄청 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 현대카드가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현대카드 요즘에.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다음 텀블벅. 텀블벅이 최근에 어디에 아이디어스. 아이디어스. 아, 맞아요. 텀블벅의 그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근데 안 잃을 것 잃을 같아요. 거예요. 텀블벅 텀블벅 안 너무 해요. 지지하기 아이디어스도 때문에. 약간 그런 그렇죠. 쪽이라서.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타코님이 좋아하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스페이스. 우리 따코님이 또 미국 출신이라 파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아니에요. 스페이스 어렸을 때 못 클라우드 놀아봐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좋아하는 걸로. 그 뭐 소셜 쪽에는 라스트 오더나 화난 사람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잘한다도 있네요. 그 네. 구글 캠퍼스의 아주 자랑 중에 하나인 잘한다. 네. 근데 약간 좀 결은 다를 수 있는데 네. 디에디트나 업비트, 뭐 미디어 쪽이죠. 유닉, 그러네요. 퍼블리, 스티비까지 다 이거는 완전 미디어 쪽.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소풍이 메디아티라는 맞아요. 엑셀러레이터를 합병하면서 그쪽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메디아티를 말씀드리면은 메디아티는 미디어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고 여기도 약간 그런 소셜 쪽 임팩트 투자 쪽 관련된 원래 회사였고 2016년도에 설립된 뉴미디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회사고 같은 경우는 약간 미디어들이 솔직히 예전 레거시 미디어 말고는 신생 미디어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렵죠. 약간 그런 거를 지향하고 뭐 해외 뭐 버즈피드라든지 뭐 복스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스 이런 데를 좀 국내에서 키워보자 이런 신념하에 만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언론 환경이 척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위에서 다 항상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소풍에 편입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재용 대표님한테 출자를 받아가지고 생긴 회사여가지고 또 그쪽이랑 또 소풍이랑 원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합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한 거로는 MBC에서 하고 있는 14F도 그 메디아티랑 같이 통해가지고 만들었고, 진짜? 그다음 구글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구글 뉴스랩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고, 어쨌든 이런 미디어 쪽으로는 활발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너무 해보고 네. 싶다. 이거 우리 다음 주제로도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저도 같아요. 이거 좋아하던 데여가지고. 스타트업의 그러게요. 미디어. 되게 신나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여서. 메디아티 맞나요? 메디아티. 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레거시 시장과 되게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소풍. 소풍은 또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언급했던 것들과 좀 다르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뭐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 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도 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메시업 엔젤스처럼 조금은 더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약간 이런 경우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성은 항상 좋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진짜 국내 중소벤처부죠. 중소벤처부의 엑셀러레이터 혹은 창업 기획자로 등록되어 있는 어떤 업체 수가 259개. 와. 거의 한 260개 정도 되는 또 등록이 됐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많네요. 그리고 한국 엑셀레이터 협회가 있는데 또 여기에 등록된 업체랑 중소벤처부에 등록된 업체랑 동일하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그 300개가 넘는다고 보셔도 진짜 대단하다. 그 말은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더 잘 하시겠지만 엑셀러레이터를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 얘기를 꼭 언급하고 싶었어요. 네, 어떤 측면에서 우리 태커님 얘기하고 이게 싶다.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고제다 보니까 그냥 마음 먹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저희도 이슈스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한번 합시다. 이슈스 엑셀러레이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근데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항상 뭐 믿는다기보다는 항상 검토를 맞습니다. 항상 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실 저 여기 이제 목록 중에 300개 조금 안 되는 260개 중에 몇 군데 미팅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와우. 근데 저는 약간 싸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 물론 그분들이 뭐 나쁜 어떤 마음을 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약간 사실 저는 엑셀러레이터의 가장 큰 기본적인 덕목은 멘토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깊이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260개 정도에 될 정도 엑셀러레이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에 정말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의 역량이 풀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 또 그리고 저희가 언급했던 프라이머, 스파크랩스, 뭐 소풍, 메시업 엔지스 이렇게 이런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소규모, 그러니까 되게 몇 안 되는 부분들의 역량들이 되게 멘토링 역량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서는 약간 어떤 멘토링적인 역량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건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우리가 프라이머랑 스파크랩스 얘기하면서도 들으셨겠지만 몇 %의 지분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 처음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나 팀들은 그런 거, 그래, 9%, 6% 주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나중에는 자충수가 되거나, 화가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등록된 업체인지,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 300여 개가 넘는다는 건 분명히 옥석을 가리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0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딱 한 3개, 4개, 4개 얘기했네요. 그 이외에 혹시 얘기하고 싶은 엑셀러레이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주반장님이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그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님이 하시는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호창성 문지원 대표님 네네.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더벤처스 이분 연쇄 창업자 출신이자 부부. 부부이자 연쇄 창업자 출신이자 네. 큰 또 부호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분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박지웅 대표님이 하는 그 패스트 캠퍼스 패스트5 운영하는 박지웅 대표님이 하는 패스트 아시아 거기가 여기도 엄청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박지웅 대표님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것도 링고님이 좀 잘하는 퓨처플레이 어허. 유중희 대표님의 하는 퓨처플레이도 있고 네. 잘 아시는지는 네. 잘 저는 모르겠지만 스프링 캠프 얘기하고 싶었는데. 스프링 캠프 어떤 측면에서요? 뭐 사실 지금은 스노우의 자회사로 돼 있어서 약간 대기업 형으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한데 최근에 뭐 스프링 캠퍼가 제일 투자도 잘 활발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코님은요? 저는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N15, N15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예요. 와. 그래서 창업자 두 분이 좀 되게 젊으신 분들로 남자분들로 알고 있고 예전에 한번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어디서 하셨냐면 그 용산에서 하셨어요. 와. 그 저희가 전자상가 우리나라의 정말입니다. 어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뭐 많은 제품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거기에 이제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시거나 약간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M15도 되게 좋은 곳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기사랩. 김기사랩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 랩이죠. 그렇죠, 카카오 랩. 카카오 랩인데 예전에 김기사 랩이 따로 있었었어요. 맞습니다. 되게 정확도도 좋았고 무료였고 거의 뭐 최초였지 않았나? 거의 최초의 스마트폰 랩이었으면서도 완성도가 되게 맞아요. 좋았고 그다음에 카카오에 엑짓 하시면서 이제 창업자분이 나와서 이제 김기사 랩을 하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저는 엑셀러레이터? 여기를 엑셀러레이터라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아산 나눔 재단? 그렇죠.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도 고민했었어요. 포지션이 여기는 정말 지원을 하고 간섭을 잘 안 하는 스타일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기는 해요. 아산도 하더라고요. 아산나눔재단도 이제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터를 그러니까 하고 멘토링을 해줘요. 아. 거기서 멘토링 해주고 사무공간 지원해주고요. 거기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마루 180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네. 스파크랩스에서 거기 공간을 사무공간을 지원해주고요. 맞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해주고 데모데이도 좀 작게 하고 약간 그리고 책을 줘요. 정주영 회장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 네, 정주영. 왜냐면 아산 나눔 대전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죠. 만드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그 책을 줘서 아하. 냄비 받침대로 쓰라고 주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용이 되게 나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하셨던 그 현대 재단에서는 뭐 아산 나눔 재단이라는 거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 엑셀러레이터도 사실은 최근 5년간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해가지고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외에는 사실 뭐 구글 캠퍼스나 구글 벤처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볼까요? 뭐 약자로 CVC라고 부른데요. 네. 우리나라는 정확히 CVC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금융자본이 아니면 이런 캐피탈이나 펀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CVC가 드림 플러스랑 롯데 엑셀레이터, 한화 드림 플러스와 이제 롯데 엑셀레이터, 네. 롯데 엑셀레이터. 그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정확히 CVC보다는 한 지분의 20%만 참여하는 정확히는 롯데 엑셀레이터는 2017년 생겼는데 지금 법이 안 통과되면 아마 자진해산해야 될 거예요. 추가로. 네. 여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롯데 잘하고 엑셀레이터 되게 열심히 해서 거기 사무 공간도 좋은 데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그렇죠. 하나도 하나도 그렇고.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떤 투자 개념을 강조하기보다는 약간 기업의 사회적 활동, 우리 젊은이들 또 새로운 CSR. 기술들을 그렇죠. CSR 활동처럼 좀 사회 재투자하자. 요런 의미로 아직까지는 뭐 삼성벤처스, 뭐 하나벤처스, 카카오벤처스, 포스코 인베스트먼트, 하나드림 플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가 현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CSR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그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항상 염두를 하고 지원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하나가 갖고 있는 여러 계열사 중에 우리와 핏이 맞는 게 당연하죠. 뭘까? 우리와 무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엑시트 할 수 있진 않을까? 여기에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이런 걸 염두하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100% CSR을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좋은 스타트업은 이렇게 초기 투자부터 들어가서 맞습니다. 잘 키웠다가 괜찮으면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내부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 인터널 브랜딩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맞죠, 맞아요. 그 에너지들이 약간 고취되는 것도 좀 있고 그래도 우리 뭔가 하나를 성취해냈다. 약간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서 약간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 우리 대기업 엑셀러레이터만으로도 저희 1시간 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오늘 살짝 언급하고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마지막 공식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언급됐던 여러 엑셀러레이터 중에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난 이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고 싶다. 뭐 훈련을 받고 싶다. 혹시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도록 순간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그죠. 저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진짜? 좀 고민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 드림 플러스요? 아니야, 롯데 엑셀러레이터. 자, 우리 어느 분부터 좀 빠르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군신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고 싶은 그 아이템이 약간 소셜 벤처 쪽이라서 소풍 쪽에 지원을 한번 그러네요.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약간 약간 그거 선택하실 줄 알았어. 아니, 약간 이거 하니까 약간 옛날에 그 해리포터 보면은 그 방배정해지는 모자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느낌이 딱 저쪽 소풍 계열이야. 본지 얼마 안 됐어, 해리포터. 그래. 최근에 또 봤어. 요즘 그런 거요? 아니야, 나 요즘 모든 뭐- 관점을 다 해리포터 관점으로 보고 있어. 지난주까지는 마이클 잭슨에 빠져 있었거든. 조던. 미안해요. 마이클 조던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한테 관심 갖고 제가 말하는 걸 그렇게 흘려들 줄 안아주시겠어요? 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우리 상대님.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는 스파크랩스? 그 이유는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약간 글로벌로 하고 싶어서 와. 그 아까 그 간이란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믿고 스파크랩스로 가는 걸로. 좀 그리고 지분 희석도 좀 상대적으로 덜 되는 것 같아서 이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거 달러로 받잖아요. 스파크랩스. 달러로 준다잖아요. 그럼 이거 환치기 해야 되나? 해외 아니면 거의 연봉 그냥 계약도 다 달러로 하고 해외에다 계좌 터. 계좌 터. 거기다가 넣고. 월급 아니면 달러로 줄게. 아니 명동 가서 하면 되죠. 뭐 저는 사실 오늘 주로 한 것 중은 아니지만 저는 한결같은 더벤처스 우리 호창성 대표님과 한번 꼭 언젠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인생의 롤모델이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일과 나의 배우자와 하나로 만들겠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타코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의리가 있지 프라이머인데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도 스파크랩스. 스파크랩스. 역시 해외 물먹은. 건모해. 왜요? 자, 왜요? 스파크랩스 갈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리도 있고 뭐 프라이머 되게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뭐 이제 프라이머 분들 얼굴은 뭐
나랑 뭐 이렇게 카톡 친구는 아니지만 얼굴은 터 났으니 다른 데 한번 더 터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그다음 스파크레스 이제 해외 진출이고 네. 이제 저도 해외 진출 항상 염두를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은 항상 해외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스파크랩스의 지원도 일단 좋고 하나 더는 이제 스파크랩스 이제 멘토분들이랑 그러니까 파트너분들을 보다 좀 반가운 얼굴이 하나 있어서 누구예요? 그 저번에 저희가 한번 그 틴더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었던 커피 베이글의 이제 김아른 공동 대표님이 여기 멘토로 계시더라고요. 진짜? 네네. 근데 이제 한국계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멘토가 더 되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이런 것도 한번 김아른 대표님과 좀 줌 미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래도 스파크랩스. 아니 굉장히 사심. 그러니까 사심. 엄청난 사심. 뭐 사실로 사심 안 돼요? 그럼요. 네. 사심이 나쁜가요? 저는 알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으로 사심으로 눈 사는 땡그랗게 거예요. 뜨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링고님. 저도 사실 결론은 스파크랩스예요. 와. 그럼 택경이형 어떡하지? 아니 우리 프라이머 어떻게 오늘? 프라이머 오늘 샤워도 많이 해줘서 자, 괜찮아요. 우리 두 가지 이유인데 뭐 네. 하나는 지분도 있고 그다음 저도 글로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스파크랩스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프라이머가 사제 펀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아니 이런 얘기가 어떤 일정 수준의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대부분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은 어쨌든 글로벌로 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글로벌로 나가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나 싶었지만 이제 뭐 K 뷰티나 뭐 K 콘텐츠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창업자들이 다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이슈스 청취자분들도 뭐 창업을 하셨던 분이든 하실 분이든 안 하든 나는 이게 더 좋다라는 거 댓글 저희 댓글을 요즘에 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너무 댓글이 저조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좀 분발해 주세요. 저희도 힘을 얻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저는 뭐 어디에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저희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그리고 팟캐스트, 또 저희 이 세 가지 모두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꼭 후기 남겨주시고요. 그 이외에 저희 함께 하고자 하시는 뭐 후원이나 뭐 관련된 브랜디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저희 issues.korea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S는 3개입니다. issues.k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우리 또 타코님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